해피아워라는 말 들어보셨죠? 식사 시간이 아닌 시간에 특정 메뉴를 저렴하게 팔 때 해피아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이 해피아워를 자주 도입합니다. 가게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3시에서 6시 사이가 해피아워인데요. 이게 현대적인 마케팅 전략 같아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싸게 팔기 위한 것도 아니었죠. 여기는 음주와 폭음에서 시작해서 인간들의 본능과 욕망이 얽히고 섞여 있거든요. 오늘은 해피아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는 김에 이것과 비슷한 타파스 문화와 카운터 밀이라는 개념도 같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동안 기업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오랜만에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100년의 마케팅 해피아워입니다. 해피아워는 미국 해군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때는 1차 세계대전 직전이었는데요. 배 위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이 병사들을 위한 행사를 주에 2번씩 열었습니다. 해피아워 소셜이라는 행사였죠. 당시 해피아워는 뭘 먹거나 마시는 행사는 아니었고요. 권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간단하게 간식을 먹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피아워에 술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1920년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술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술의 제조, 판매, 운송이 싹 다 막혔죠.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몰래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당연히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는 술을 팔지 못했고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들은 식당에 가기 전에 스피크 이지라고 불리는 무허가 주점에서 몰래 술을 한 잔씩 마셨습니다. 경찰이나 주변에 들키지 않게 조용히 마시자라는 의미로 스피크 이지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책장이나 미닫이 벽, 더나 부스로 된 문을 밀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스피크 이지에서 주로 쓰던 위장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스피크 이지에 가서 칵테일 한두 잔씩 마시는 것을 해피아워라고 불렀죠. 경찰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한 암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금주법 시절에는 밀주 맛이 정말 형편없었기 때문에 과일이나 설탕, 시럽 같은 걸 섞어서 칵테일로 주로 마셨고요. 이 해피아워가 암묵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니까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식당들도 저녁 식사 전에 술을 몰래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퍼져서 레스토랑끼리 경쟁을 하기 시작했죠.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해피아워 때 술값을 깎아주거나 술을 시키면 안주를 같이 주는 식이었죠. 이 스피기지로 출발해서 지금은 명물이 된 곳이 있습니다. 뉴욕의 더 팜이라는 스테이크하우스인데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1926년에 스피크 이지로 출발했고 원래는 스파게티나 미트볼 같은 식사를 술과 함께 팔았는데요. 어느 날 누군가 느닷없이 메뉴에도 없는 스테이크를 주문합니다. 사장님이던 존 간지가 바로 정육점으로 가서 고기를 사와서 구워줬는데 이게 너무 맛있었던 거죠. 이후 이곳은 스테이크하우스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요. 아무튼 이 스피크 이지와 해피아워가 자리 잡으면서요. 1933년 금주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식사 전에 술을 마시는 관습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레스토랑이나 바, 호텔들이 해피아워를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했죠. 점심과 저녁 사이 한산한 시간대에 손님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 업장 입장에서는 이만한 장점이 또 없었거든요. 이 해피아워 문화가 미국까지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기지 안에 있는 바에 해피아워가 도입됐거든요. 1960년대 들어서 미국 잡지에 이 문화가 소개되면서요. 해피아워라는 표현은 완전히 대중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때부터 70년대까지 해피아워는 최전성기를 맞이했죠. 이 해피아워의 전성기 때 생긴 술 문화도 있습니다. 바로 마티니 문화라는 건데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퇴근 후에 칵테일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고급진 사교 문화였죠. 1960년대 미국 광고업계를 다룬 미국 드라마 매드맨을 보면은 이 마티니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또 이런 해피아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성공한 것이 바로 TGI 프라이데이였죠. 정확히는 초창기의 TGI인데요. 해피아워와 싱글바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맥주나 칵테일 할인해줬거든요. 젊은 직장인 남녀가 퇴근 후에 여기 와서 칵테일 한 잔씩 하고 가는 거죠. 이런 해피아워는 80년대부터는 천천히 인기를 잃게 됩니다. 음주 문화에 대한 규율이 엄격해지면서 전처럼 술을 퍼마시던 문화가 점점 사라졌거든요. 또 80년대부터는 단계적으로 접대비 공제율이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비즈니스 식사나 접대비 대부분을 세금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었는데요. 과도한 접대 문화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공제 범위가 점점 줄어들었죠. 미국 일부 주에서 해피아워를 법적으로 제한하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이걸 계속 가져가는 업장은 많았습니다. 식당이나 술집은 보통 특정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손님이 거의 오지 않죠. 그런데 해피아워를 운영하면 수요를 확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애매한 시간에 손님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하면 이것 자체로도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야, 저기는 뭔데 이 시간에도 손님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게에 들어온 손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해피아워는 미끼 상품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앉아서 한두 잔씩 술을 기울이다 보면 정가 메뉴를 시키기도 하고 출출하면 메인 메뉴를 시키기도 하죠. 즉 고마진 메뉴 판매로 이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런 해피아워와 비슷한 문화가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우선 스페인의 타파스 문화가 있죠. 타파스란 단어는 뚜껑이란 뜻의 타파에서 유래됐습니다. 술이 따라져 있는 술잔을 그대로 두면 먼지나 벌레가 들어가기 쉬우니까 잔 위에 빵이나 치즈, 하몽 한 점을 덮어서 낸 것에서 유래됐다고 알려져 있죠. 이 타파스가 스페인 전역으로 확산된 게 20세기쯤부터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하루 중에 점심을 가장 든든하게 먹고 저녁은 좀 가볍게 먹는 문화가 있죠. 그런데 스페인의 저녁 식사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1시 사이거든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꽤 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이 오기 전에 뭔가를 가볍게 먹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이때 주로 먹었던 게 바로 타파스였죠. 사실 타파스는 19세기부터 시작된 문화입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의 농부나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일하러 가기 전에 술 한잔 마시면서 안주로 먹는 곳에서 출발했는데요. 이게 점점 변형되어서 현재는 그냥 작은 플레이트 요리를 타파스라 부르고 있죠. 점심 때 타파스를 곁들이기도 하지만 타파스의 근본은 저녁 식사 전에 먹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파스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술이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와인의 산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와인이 저렴한데요. 그래서 식사 때 곁들이는 와인은 술이 아닌 그냥 음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파스에 들어가는 햄이나 치즈 같은 음식은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알코올 흡수를 늦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술과 타파스는 정말 최고의 궁합인 거죠. 물론 나중에는 타파스가 상업화되면서 간이 좀 더 세졌고 이로 인해서 술을 더 부르게끔 안주화된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은 타파스와 해피아워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둘 다 저녁 식사 전에 술을 곁들이는 문화라는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된다는 점이죠. 다만 해피아워는 술을 중심으로 발전한 문화라면 타파스는 식사와 함께하는 술로 발전한 문화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문화, 바로 호주에도 있습니다. 카운터밀이라는 건데요. 이건 호주의 펍에서 저렴하게 파는 식사를 말합니다. 카운터밀은 1860년대 호주의 골드러시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펍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치즈나 빵을 공짜로 줬는데 이게 나중에 카운터밀로 발전했죠. 이 이야기도 좀 더 해드리자면요. 당시 호주의 주류 판매 면허는 숙박업소에게만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숙박업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숙박 중심의 호텔이라기보다는 술집 기능도 결합되어 있는 구조였죠. 그래서 지금도 호주에서는 펍 이름에 호텔이라고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튼 호텔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숙박 외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카운터밀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본 안주를 공짜로 막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호텔 간의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카운터밀이 점점 푸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카운터밀 때문에 파산하는 호텔이 나올 정도였죠. 결국 1899년부터는 카운터밀이 유료로 바뀌게 됐습니다. 호주의 주류업자 협회에서 무료 음식을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무료 상품이 유료 상품이 되다 보니까요. 빵 한 조각 같은 간단한 음식을 파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메인 요리를 판매하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더 합리적이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대표적인 게 썬데이 로스트였죠. 이건 영국인들이 일요일에 가족들끼리 모여 먹는 메뉴였는데요. 이만한 고깃덩이를 구워서 구운 채소와 그레이비 소스를 곁들입니다. 호주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소나 양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육류 접근성이 높아서 고기가 저렴했거든요. 일반적인 안주가 술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면 카운터밀은 배를 채우는 메인 메뉴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든든한 가정식을 저렴하게 팔다 보니까 그만큼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장사도 잘 됐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층이 많이 몰렸죠. 그리고 이때는요, 사람들이 술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로 인해 호주 사회의 음주 문화 자체가 과격해지고 있었죠. 1916년에는 시드니에서 군인들의 음주 폭동이 벌어지기도 하면서 음주에 대한 사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졌고요. 그래서 호주 정부도 심각성을 깨닫고 술집을 오후 6시에 강제 폐점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때문에 음주 문화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5시에 퇴근을 하면 술집으로 뛰어가서 폐점 시간까지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양의 술을 들이붓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됐을 때랑 비슷한 양상입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오히려 사람들의 음주 욕구에 불을 지른 거죠. 아무튼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에 최대한 많이 술을 마셔야 하다 보니까 호주의 술집들은 빠르게 술을 낼 수 있게 긴 카운터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면 주문도 빨리 받을 수 있고 술도 빨리 낼 수 있으니까요. 제도가 인테리어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6시 폐점법은 사실 임시 입법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게 무려 50년이나 지속됩니다. 1967년이 되어서야 호주 전역에서 사라졌죠. 역설적이게도 이때부터 호주의 펍들이 정상화됐습니다. 이전까지는 폭음을 위한 공간으로 여겨졌다면 이때부터는 느긋하게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씩 곁들이는 편안한 공간이 됐거든요. 그리고 카운터밀도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했죠. 1950년대부터는 호주로 이민을 온 이탈리아계 이민자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치킨 파마장 같은 이탈리아식 음식도 카운터밀로 올라왔고요. 현재도 호주의 카운터밀은 비교적 저렴한 식사 메뉴로 펍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술과 함께 팔리는 저렴한 메뉴란 점이 해피아워와 닮아있지만요. 배경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카운터밀은 호주의 주류 면허법과 6시 폐점법이란 제도가 만들어낸 거죠.
이 또한 서로 다른 제도가 만들어낸 다른 음식 문화라는 점이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미국의 해피아워를 시작으로 스페인의 타바스, 호주의 카운터밀이라는 세 가지 음식 문화를 엮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정작 이런 문화를 만든 건 각기 다른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문화란 건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음식 그 자체만 보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덕분에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어울렸는지를 알 수 있죠. 현대인들에게 해피아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 생각에는 잠깐 숨을 돌리는 시간에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바쁘게 일을 하다가도 잠깐 나와서 간단한 스낵과 함께 머리를 비운 시간을 갖게 해주는 거죠. 하루와 하루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준달까요? 그럼 저도 오늘은 치열하게 산 만큼 제대로 한번 쉬러 가봐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